동만리 꽃농장은 국산 국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농촌진흥청 화훼특작과학원, 경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등등 각 도원에서 국산 품종 꽃들을 6종 개발한 것들을 통상실시라고 해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전국에 모종을 납품하는 곳입니다. 지금 왼쪽 같은 경우 올해 이제 개와 꽃을 보고 꽃의 특성과 그 품종 특성, 화형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이제 모주를 쓰려고 모아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했다가 올해 모주 쓰고 뭐 내년까지는 쓸 거예요.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모주를 갱신을 하는데, 모주를 쓸 때는 이렇게 반드시 꽃을 확인한 다음에 혹시라도 품종이 섞였으면 안 되니까, 특히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해를 넘기다 보면은 1년, 2년 넘기다 보면은 꽃이 자가 수정이 돼요. 자체적으로 벌과 나비에 의해서.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그 싹이 올라오다 보면은 색깔이 틀린 꽃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품종을 둘 때는 꼭 일부 남겨놓고서 확인합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요새 계속 영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몇 도냐면은 오늘 영하 7도 떨어졌었어요. 지금 9시인데 영하 5도. 여기 난방을 하지 않고 이제 커튼 있는 곳인데 영하 7도까지 떨어졌었네요. 7도. 그래도 우리 국산 국화들은 이게 아주 뭐 짱짱합니다. 된서리만 맞지 않으면 밖에서 저온 저항성이 굉장히 강한 품종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산 국화들은 충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에서 육종할 때 노지에서 선발을 합니다. 포구, 폭염, 병해충 등등 이런 곳에서 버틴 놈들 중에서 품종 선발을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굉장히 탁월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초겨울 되다 보니까 이제 국화를 샀던 것들을 이제 월동시키고 싶어서 땅에 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수익 가든맘들은 월동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렇게 이제 화분에 있는 걸 뽑아서 심을 경우에 이런 거 동지아들이 아직 없는데 위에 순 이런 거 있잖아요. 새순 여기 새순들 나오는데 얘들이 땅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내가 이제 모주도 하나 좀 뽑아봤는데 여기 이제 요게 동지아라는 거예요. 동지아. 여기 상부, 이 상부는 다 죽는 거고 숙군 단연초 상부는 다 죽고 이 뿌리들도 사실은 다 죽어요. 여기 하고 요 동지아 땅속 줄기라는데 얘들이 이제 발달을 해서 여기에서 얘가 땅속에서 월동을 했다가 이 동지아에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얘가 다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동을 시키려면 이 동지아 발달이 잘 돼야 되고 이 뿌리들이 땅에 딱 박혀야 되는데 대부분 꽃을 보고 꽃이 진 다음에 그 아이를 뽑아 가지고 땅에다 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밖에 춥잖아요. 영하로 떨어지고 그러면 애들이 뿌리를 땅에 박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동지아가 땅속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땅속 깊이 보통 뭐 20cm 이상도 내려가요. 10cm, 20cm까지 땅속 줄기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서, 그러니까 꽃이 상부에 맺히면 이제 영양 생장은 끝난 거예요. 생식 생장, 꽃눈이 맺혔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애들은 상부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꽃이 피고 질 때쯤 되면 영양을 땅속으로 저장을 해서, 물론 씨가 맺히면 씨로도 영양이 가겠지만 땅속 줄기를 만들기 위해서, 월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지아를 만들어요. 근데 화분 재배하시는 분들은, 또 화분으로 꽃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시중에서 샀던 가든맘들, 농장에서는 영양관리, 자동관리를 다 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꽃을 보고 집에서는 물만 주잖아요. 영양관리 안 해요. 그러면 모든 영양이 꽃을 피는데 다 집중을 하고 모든 진기를 다 일로 쏟기 때문에 동지아를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꽃을 피워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월동을 시키려면은 땅에다가 미리 심어야 돼요. 미리 심어서 뿌리가 땅에 자리를 잡고 착근을 해서 토양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상부를 키우고 꽃을 키우다가 영양을 다시금 저장을 하는 동지아 발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든맘으로 화분 재배를 통해 갖고 구입한 꽃들은 물만 주고 영양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땅에 심으면
그 아이는 이미 진기를 싹 소비한 거예요. 모든 모든 에너지를 꽃을 피우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월동시켜서 내년에 또 꽃을 봐야지 이렇게 하고 땅에 심으면 그 아이가 살겠습니까? 더구나 육종을 하면서 내한성을 거의 없애버리다 보니까 수익 가든맘들이 월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화가 배울 때는 숙군 단원처럼 매년 사는 걸로 배우는데 월동을 못해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건 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국산 국화 같은 경우는 일부러 육종할 때 내한성 같은 건 건들지 않습니다. 꽃의 색감이나 초형 같은 것만 신경을 쓰죠. 물론 최근에는 외국 거랑 교잡을 한 것들은 내한성이 떨어진 것들도 있긴 해요. 오늘 농장에 와서 물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땅에 이게 제 소리 나시죠? 들리시죠? 이제 호수가 다 얼어버렸어요. 영하 7도라. 그래도 지금 물은 못 주고 있는데 해가 떠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산은 이렇게 내한성에 저온 저항성이 강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겸사겸사 월동에 관한 것들도 영상에 담아 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판매하고 일부 이제 종자로 쓰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내년도 종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 팔진 않아요. 올해 종자했던 것도 이제 꽃 보고 나서 다 자를 거죠. 얘가 월동력 최강인 금방울이에요. 얘는 월동력 최강입니다. 영하 26도까지 떨어져도 죽지 않음을 확인했어요. 저희 농장이 금산 대둔산 밑에 해발 한 250, 300고지 정도 되는 곳에 저희 농장이 있는데 예전에 추울 때는 영하 26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저 금방울은 살아남습니다. 이건 레드벌, 빨간 레드벌. 이제 농장이 이제 정리를 이제 슬슬 이제 서서 이제 월동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금방울 종자를 금방울을 많이 낸 거 같아요. 왜냐면 금방울이 소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월동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금방울입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해서 영상에 월동 준비 관련해서 영상을 잠깐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